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대문구의 행천동, 즉 은행나무골이라고 불렸었던 행천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천동이라고 하는 행정명은 1914년에 전국적으로 동이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을 때 서부 반송방 지하계의 은행동과 신촌동에서 이 행자와 신촌동의 촌자가 합쳐져서 바로 이 행천동으로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행정동명이 바로 행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은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율 장군의 집터에 있었던 은행나무가 유명해서 붙여진 이름이 되겠고요. 현재 대신중고등학교 자리에 있었던 우물골, 이 어수우물골이라고 하는 데에서 바로 이 어수정동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게 되어서 결국 오늘날의 행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행동과 신촌동이 합쳐진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일제강점기 때의 지도를 보게 되면 행천동의 위치가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한양도성 바로 바깥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통해서 이 지역의 당시 상황들을 한번 엿보게 되면 행천동 일대의 경우는 거의 집터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밑에 교북동이 있고 교남동이 있는데 바로 이 교남동이 있게 된 것은 지금 이 물길이 표시되어 있는 이 코스, 여러분들 지금 색깔로서 구분을 금방 할 수가 있는 이 물길이 이렇게 흘러나가다가 꺾여지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 석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었고, 그 다리 남쪽이어서 교남동, 북쪽이어서 교북동이 되겠습니다. 자, 건너편 지역으로 눈에 금방 띄는 것이 바로 여기에 서대문 감옥서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금의 독립문이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동쪽 한양도성 기슭에 있었던 동네가 행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세기 도성 대지도를 가지고 구분해 놓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행천동 일대라고 하는 곳이 사람들이 거주 지역이 집중됐던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 현저동 지역의 경우도 그러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의 그 서부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서부 지역의 당시의 인구 분포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 서부 지역의 경우는 관리들이 살았던 비율은 극히 낮았고, 주로 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무직자들이 대단히 많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농업 비율보다는 상업의 비율이 대단히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행천동에 속해져 있었던 이 반송반의 지하계의 경우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 지하계 지역은 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았고 농업은 아예 한 집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당시 의주대로를 끼고 있었던 이 반송반 지하계 지역은 일찍부터 대단히 상업이 발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50%를 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서부 지역에서도 대표적인 게 이 지하계와 아연계를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마포 쪽과 연계됐던 아연계에도 상업 종사자들이 대단히 많아서 75%나 됐었고, 당시에 이 반송방 지하계의 경우도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높았다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 지역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천동 일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대문 형무소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현저동 지역이 되겠고요. 지금 무학재 왼편 서쪽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일찍이 대한제국 시절에 서대문 감옥으로부터 출발을 했었다가 공덕동 지역에 경성 감옥이 생기면서 명칭이 이 경성 감옥이라고 하는 것 같이 겹쳐지게 되면서 1912년에는 서대문 감옥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것이 1923년도에 서대문 형무소가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범죄자들과 여성 범죄자들이 수용되는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서 특히 일제강점기 때의 애국지사들이 많이 수용되었었던 것이 서대문 형무소가 되겠죠. 자, 이 서대문 감옥 밑에 또 하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약수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 약수, 안산 밑에 있는 약수라는 것은 이 약박골이라고 해서 아주 영험한 약수가 나는 동네라고 해서 영천, 영험한 샘이라고 하는 영천이라고 하는 것이 되었고, 오늘날의 영천시장의 기원이 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지금의 경우는 이 행천동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쪽에 제사공장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립문 북쪽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 은사수산 경성제사부라고 하는 이런 공장이, 제사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제사공장, 소위 그 비단실 공장의 효시가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12년에 친일파였던 송병준이 일본의 오우치구미와 합동으로 해서 양잠 제사공장을 처음 세웠었던 지역이 되겠고요. 그곳에 있었던 제사공장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들을 수 있는 것이 독립문 근처에 이 도수소라고 해서 도살장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 지금의 정육점에 해당되는 이 푸주간인 현방들이 곳곳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특히 서부 지역에 7군데가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역에 현방들이 존재했었고요. 그 서대문, 그러니까 무학재 넘어 대조동 쪽에 있는 이런 우시장에서부터 공급되는 소들을 가지고 도살하는 이런 도살장들이 당시에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도살을 하고 난 뒤에 나온 소 피죠. 선지들이 담겨져 있는 그릇 등을 보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사 공장과 더불어 이곳에 소위 경성 부립 도수장이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운영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 행천동 일대라고 하는 서구 반송반 지하계의 상황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1920년대에 오게 되면은 바로 이 교북동 지역에 많은 간이주택들이 들어서게 되고, 행천동 지역에서도 이 제사공장 때문에 이런 집터들이 점차 형성되기 시작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행천동 하게 되면 떠오르는 소위 건물이 딜쿠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딜쿠샤라고 하는 건물은 테일러 부부가 세웠었던 저택이 되겠는데요. 당시 이 행천동에 딜쿠샤가 들어서게 되었을 때 그 인근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외국인이 그들에게 생각했던 신령한 땅에 무엄한 짓을 저지른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바로 이 은행나무골이라고 해서 불렸었던 이곳이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나무신에게 제를 지내는 성황당 기도처로 여겨져 왔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이 완공되는 과정에서 많은 저항이 있어서 일본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만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처럼 바로 중요한 기도처와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것이 은행나무였었고, 그 은행나무에 인해서 은행나무골, 그것이 오늘날의 행천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딜쿠샤가 건립이 되었을 당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게 되면, 자, 이 은행나무가 아주 큰 은행나무의 가에 이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주변 지역에는 집들이 없었고, 저 멀리 이 아래쪽 지역에만 집들이 보이고 있었다는 걸 통해서 아주 풍광 좋은 자리에, 그런 의미에서 이 은행나무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영험함을 느끼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들을 엿보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사진에서는 예전에 그 모습을 담은 뒤편에 인왕산을 배경으로 했었던 딜쿠샤의 모습이 되겠고요. 오늘날의 모습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은행나무를 끼고 있었던 딜쿠샤 건물. 자, 이것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불법 점유해서 살고 있다가 오늘날은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재복원이 되어서
내부의 모습까지 재현을 해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우리에게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권율 도원수의 집터에 있었던 이 은행나무에서 기원을 했었다고 하는 이 행천동 은행나무골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